안녕하세요. 마을기업에 대해 소개할 1학년 11반 7번 김윤우, 2학년 7반 9번 김현진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기업의 역사, 두 번째로 마을기업의 정의, 세 번째로 마을기업의 중요성, 네 번째로 마을기업의 고초, 다섯 번째로 마을기업에 관련된 지원들, 여섯 번째로 마을기업의 기준별 구분들, 마지막으로 우수 마을기업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등장하게 된 계기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는데요. 1977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하였고, 그 빚은 1,50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 경기 침체, 달러 폭등 등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고,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사업, 통화 스와프를 진행하였고, 금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을 전개하였는데요. 그 공공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의욕이 부족하고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일자리 부족 프로그램으로 일환해 시작된 말기업 형태로 차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70%의 회원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최소 5인 이상 지역 주민이 출자해야 되는 공동체성,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법인이어야 하고 지역 운영이 가능한 기업, 기업성, 또한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야 되는 지역성, 또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마을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가시켜 지원 자원을 활용하여서 외부의 의존도를 줄여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을 기업들이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마을 기업의 고초들에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마을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과 경영에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서비스 면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 기업들에게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데요. 마을 기업의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마을 기업을 3년차까지 최대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마을 기업 지원 기관이 마을 기업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마을 기업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에서 우수 마을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우수 마을 기업의 회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로 네트워킹과 커뮤니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기업들은 목적별, 유형별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목적별로 구분하자면은 청년, 제도약, 우수 모두의 신유형 마을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 마을 기업은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 기업이고 마을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 마을 기업을 발굴하고 구성합니다. 또한
마을 지역 청년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50%가 마을 지역 청년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도약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제도약 마을 기업이란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의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의 기능성이 약화된 마을 기업들 중 회생 의지가 있고 마을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업이 자치단체의 추천, 기초 컨설팅 등을 거쳐 제도약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수마을 기업인데요. 우수마을 기업은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 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마을 기업의 2회차 이상의 사업비 지원 후 정산이 완료된 마을 기업입니다. 4대의 운영 원칙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모두의 마을 기업은 공동체성이 높고 마을 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정체성을 보유한 잠재력을 가진 마을 기업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기업성이 높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신유형 마을 기업인데요. 신유형 마을 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기업에서 발전한 형태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마케팅 등을 하고 관광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리 단계별로 구분하자면 예비 마을 기업, 육성형 마을 기업, 자립형 마을 기업, 관리형 마을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비 마을 기업은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마을 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예비 단계 마을 기업입니다. 육성형 마을 기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양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제도약, 모두의 마을 기업이 이 육성형 마을 기업에 포함됩니다. 셋째로 자립형 마을 기업은 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외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 우수 마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로 고도화 산업을 만든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관리형 마을 기업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 기업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수 마을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우수 마을 기업은 오렌지 바다입니다. 오렌지 바다는 청년 마을 기업으로서 작가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청년 마을 기업이라는 소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렌지 바다는 지역 작가, 청년 작가, 마을 주민, 관광객 작가가 함께하는 마을 기업으로서 공간을 추억하고 선물하는 선물 가게입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우수 마을 기업에는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을 뽑혔습니다.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활, 직업 재활시설의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마을 기업으로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을 뽑은 이유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마을 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이러한 목적과 의도가 너무나 훌륭해서 이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동아리 활동 전에는 이런 마을 기업의 존재 자체를 몰랐지만 이렇게 마을 기업을 조사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 PPT를 만들며 마을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마을 기업의 의의를 알게 되었고 또 많은 마을 기업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성이나 자립성을 많이 갖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기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적 자원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현진 선배님께서는 마을 기업의 개념과 사례를 학습하고 발표하면서 마을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 강화 등의 여러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 내 마을 기업도 알아보면서 향후 마을 기업에 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